안녕하십니까. 오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와 구원투수 고구마에 대해서 소개드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UN SDG와 고구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UN이 정한 SD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UN의 가장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이제 소득 3만 불 국가로서 중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특히 UN 참전국 가운데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빚진 데 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저는 고구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와 환경, 나아가서 식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은 UN 3대 환경협약을 설정하였고요. 또한 2030년까지 15년 목표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구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고구마 연구,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지금까지 고구마를 심지 않는 그런 북방 척박한 땅을 대성하는 고구마의 북방 로드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마 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나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물건을 양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메랑으로, 부작용으로 심각한 기후위기의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창지대의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식량 문제, 나아가서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나아가 식량 문제, 보건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에너지, 환경, 식량, 보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하나의 유기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7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00년은 112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는 약 77억입니다. 앞으로 36년 후 2050년에 97억이 되면 20억이 늘어납니다. 자, 개발도상국가들도 의료 혜택을 보게 되면 유아 사망률이 줄 것이고 또 소득이 증가하면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현재 77억 가운데 만성적으로 식량과 영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약 1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2050년 되면은 식량은 지금의 1.7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전략하면은 3.5배. 우리처럼 미국처럼 마구 쓰면은 지금의 5.5배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2050년 앞으로 세계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인 땅이 오염되고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면은 고령화 식품이 요구됩니다. 직금하고 식품의 어떤 요구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황폐한 땅에도 잘 자라면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으로 고구마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굉장히 걱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는 환경 3대 협약이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촌의 생명종들이, 생물종이 사라지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인 1993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합니다. 1년 후인 94년에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요. 96년에는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유엔 3대 환경 협약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유엔 3대 환경 협약에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여는 굉장히 의무시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4년 평창에서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사막이 없는 나라에서 2011년 경남 창원에서 유엔 사막화 방지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그 GCF 녹색 기후 기금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유치한 유엔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입니다. 즉 2012년에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자금을 내어서 만든 큰 규모의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했습니다. 자, 1993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년이 되는 2012년 6월에 세계적인 가장 과학적 근위가 있는 네이처지 학술지는 과거 20년 동안 우리가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각종 규제, 이들을 위한 국제회의 같은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협약을 맺은 시기보다도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훼손되고 기후변화는 더 심각하고 사막은 커지고 있다 이거죠. 이대로 간다면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막이 없는 대한민국은 황사의 피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을 국빈 방문했을 때 두 나라 과학기술부 간의 사막화 방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 결과로 한중 사막화 방지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제가 한국 측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1년 유엔 사막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사막화 방지를 위한 농임업 생명과학 국제 심포지움을 의미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자, 사막화 방지,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사막화 방지 기술은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불우오선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이 시작했던 2000년 9월에 유엔에서는 당시에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MDG입니다. 2015년을 목표로 했어요. 빈곤 타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8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때는 주로 정부 주도였습니다. 이게 끝나고 2016년부터 2030년 이때는요,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입니다. 범위를 좀 확대해서 빈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목표로서 SDG를 설정하고 17개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보건, 교육, 성평등,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유엔의 가장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16개국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세계 4만여 젊은이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10여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4천여 명이 실종을 하고 포로가 약 6천 명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6.25 발발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일이 하나 있었죠.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할 때 유엔 참전국에 참여했던 우리 용사들, 참전 용사들에게 약 1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던 이런 노력이 굉장히 뉴스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8대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아쉽게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운명하신 이종욱 박사, 이분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이 책을 한번 꼭 젊은이들에게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12대 총장 김용 총재도 한국분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3만 불의 중흥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혜택을 본 나라로서 유엔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 줄이기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온실가스 실태를 보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1인당 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는 2030년 배출 예상 온실량의 37%를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양을 지키려면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개인의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항공기가 적게 뜨고 공장이 멈추고 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30%의 온실가스가 줄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이제 우리가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구를 지킨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하는 것처럼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식량입니다. 식량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60년대 보릿고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 탄수화물 작업률이 약 90%였습니다. 돈이 없어 식량을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부족해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최고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농사법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90% 곡물 작업률이 23%나 이거죠. 77%를 수입해야 됩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식량 자금이 낮아졌냐 이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식량, 곡물을 7배, 8배, 7, 8kg을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4kg, 닭고기는 3kg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죠. 두 번째는요, 농지 훼손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많은 농지, 옥토를 도로 개발, 택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으로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1970년 농지 면적이 약 230만 헥타르였습니다. 지금은요 168만 헥타르입니다. 3분의 1의 옥토가 세멘트로 덮여졌습니다. 매년 2만 헥타르씩 줄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도 중요하지만 해외 농업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업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짓기 좋은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 지금까지 농사 짓기 힘든 땅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로서 극복하면은 지구도 살리고 우리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수급 대응 전략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기 2006년도에 당시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부처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고 영향력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요, 매 5년마다 식량 목표치를 조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농업 전문가도 많지 않고 목표치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도 누구 하나 탓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포함되는 식량 안보를 드러내어서 식량 안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목표치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지 다 조성돼도 2만 8천 헥타르입니다. 매년 옥토가 2만 헥타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당초 식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최대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다른 용도로 한다는 건 좀 넌센스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해입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 주관하는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에 관계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법적 효력 있는 중장기 농업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국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 해외 농업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곡물 우리가 77%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곡물을 수입해가지고 비축할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담자 이거죠. 또한 나아가서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시국일 때 어떻게 우리가 식량 위기를 대응할 것인가? 지금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것을 담자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세계가 필요한 곡물의 약 30%가 재고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필요한 양의 3.6개월분입니다. 만약 4개월 이상 곡물이 유통이 되지 않으면 곡물 수입하는 나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고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쌀, 밀 수출 국가들은 수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3월 말, 4월 초 중순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 등 포함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식량은 인류의 재산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물류 통제는 막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개별 국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장 치명적인 나라가 불행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식물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영어 사진 찾으면은 플랜트로 됐습니다. 플랜트를 영어 사진 찾으면은 식물, 공장, 나무를 심다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야말로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제거해서 인류가 필요한 산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식량을 만듭니다. 각종 의약품 한 50% 이상은 식물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책은 식물, 나무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지금 위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그래서 식물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식물이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내의 염색체에서 DNA를 만듭니다. HTC 내 문자가 염기가 유전자를 만들고 생로병사를 결정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사람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약 24,000여 개입니다. 쌀, 감자, 고구마는 이보다 훨씬 많은 38,000여 개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DNA라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상의 지구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서식처, 돌멩이 하나, 하천 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명 가치관에서 생태 중심, 생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이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합해서 생태입니다. 생태 중심의 생명관을 가질 때 지구는 지속 가능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이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이런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기후변화의 문제성, 식량의 중요성, 생태의 중요성을 깨치고 실천한다면 아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고구마로 가겠습니다. 이런 지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고구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약 257년 전 조음 선생에 의해서 대마도로부터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세계 6대 식량 작물입니다. 열대 기온이지만 온대지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식량, 사료뿐만 아니고 각종 산업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척박한 데 가장 잘 자랍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물도 적게 필요합니다. 또 태풍이 와도 쓰러짐이 없고
장마가 와도 토양 유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를 적겠습니다. 친환경적입니다. 모든 부위를 다 이용합니다. 2003년도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시바하르당 옥수수는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데 비해서 쌀은 2.4명, 고구마는 3.9명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미국 공익과학단체에서는 고구마가 항산화 물질이 많고 식이섬유, 칼륨, 미네랄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이미 대체 에너지, 온실가스를 적게 만드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밀, 옥수수 등을 바이오에탄을 만들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농무성이 미국 북부지방, 남부지방 다 심어보니 고구마가 단위 면적당, 그것도 척박한 땅에 가장 탄수화물을 많이 생산한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 한반도의 식량 문제는 고구마입니다. 제가 테드엑스에서 구원투수 고구마라는 내용으로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최근 한반도 식량안보 고구마가 대안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고구마 생산의 75%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작물입니다. 중국이 67%를 생산합니다. 대한민국은 0.3%. 65년도 보리고가 했을 때는 약 300만 톤을 생산했는데요. 지금은 30만 톤, 10분의 1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헥타르당 5kg을 생산하는데 아시아는 20kg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식품영양운동단체인 미국 공익과학단체 CSPI가 2007년도에 몸에 좋은 건강식품 10가지의 첫 번째가 스위트 포테토 고구마입니다. 미 농무성이 고구마, 옥수수, 감자, 카사바 다 심어보니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고구마더라. 척박한 땅에 잘 자라고 최고의 건강식품 이유는 고구마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겁니다. 저희 연구팀은 1995년부터 고구마 생명과학, 항산화 생명과학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65년도 우리 보릿고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곡물 식량 자급률 90%인데 쌀이 350만 톤입니다. 당시 고구마는 300만 톤입니다. 고구마가 우리의 어려운 식량 문제를 해준 쌀 못지않게 고마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단위 면적당 벼 생산량은 근사하지만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은요, 380만 톤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65년도에 350만 톤, 지금은 380만 톤입니다. 고구마는 300만 톤에서 30톤입니다. 자, 그러던 고구마가, 즉 1991년도에 같은 면적의 벼농사를 지은 농부는 고구마를 심은 농부보다는 소득이 4배 많았습니다. 지금은 고구마를 농사짓는 농부가 그 규모의 농업을 합니다. 쌀 농사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소득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고구마를 선호합니다. 오히려 쌀, 감자보다는 2배 비싸더라도 고구마를 사 먹습니다. 왜? 고구마가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라든지 질병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변비에도 탁월하고요. 최근에는 벼농사 짓던 논에 벼 대신에 고구마를 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사막화가 되는 반건조 지역, 염분이 많은 간척 지역, 폐광산지 오염된 토양에 어떤 작물보다는 고구마가 유리합니다. 여기에 생명과학기술로 재해에도 잘 견디고 기능성을 높아주는 항산화 물질 등을 많이 만들면은 고구마의 양도 많고 부가가치도 높아진다 이거죠. 즉 불모지를
옥토화시킬 뿐만 아니고 블루오션을 창출한다 이거죠. 라고 생각하고 고구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중에 우주과학 영화 아마 이 두 영화는 대부분 봤을 겁니다. 인터스텔라와 마션입니다. 인터스텔라는 기후위기로 가뭄이 계속 오니까 지구촌에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행성으로 가는 영화 얘기합니다. 이건 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점점 심각합니다. 식량 문제는 지구촌에서 해결이 됩니다. 또 마션은 화성인이죠. 2005년 방영된 영화인데요. 자, 어쩌다가 화성에 낙오된 우주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처럼 이제 시설 안에서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션의 영화 감독이 고구마를 알아다면 여기는 무조건 고구마를 심어야 됩니다.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 일본 등에서는 고구마를 우주식품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주선에서 먹는 우주식품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주기지에서 1년씩, 2년씩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곡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고구마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렇습니다. 화성에서 고구마를 심는 게 유리한 이유가요, 첫 번째, 전분 작물 중에서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합니다. 아마 화성에서 가장 관건이 물입니다. 태양, CO2 사람이 배출하면 되는 거고 태양광을 흡착하면 됩니다. 물입니다.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한 게 고구마입니다. 또 애써 농사 지어는 거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잎사귀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암, 당뇨, 비만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습니다. 고구마가 우주식품 정도가 아니라 우주 식량기지에 적합한 최고의 작물로 생각합니다. 또 지구촌에서는 이 우주와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막이 되는 그런 굶어질 겁니다. 이런 지역,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사막이 커지는 반건조 지역에 어떤 작물보다 고구마가 유리합니다. 자, 환경일보에서 2014년 식량위기 왜 고구마에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내용이 소개되었고요. 중앙일보에서 중국 사막에 고구마 심어 황사 막는다. 황사 막을 뿐만 아니고 우리 식량을 확보한다.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UN 지속 개발 목표 SDG와 구원투수 고구마. 자, 저희 연구팀입니다. 고구마 생명공학 연구를 통하여 국가가 지구가 당면한 식량, 환경, 에너지 보건 문제를 위해서 UN 3대 환경협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뿐만 아니라 유역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17대 목표 가운데에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배고픔, 세 번째 건강, 웰빙, 13번째 기후변화, 15번째 육상생물 보존 등등에 다 기여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의 식량이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구원투수 작물로서 곽강을 받을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가 척방울에 잘 자라고 최고의 건강식품 이유는 비타민 C를 포함한 비타민 토코페롤입니다. 폴리페놀,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이 많은 겁니다.
저희 연구팀은 고구마 한 식물에 이미 이런 물질이 많지만은 더 많이 만들어서 척박한 곳에 잘 자라게 하고 사람과 가축의 영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를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노란색의 베타카로틴을 만드는 연구 성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로테노이드는 광합성의 모든 보조 색소니까 모든 식물은 카로티닌을 만듭니다. 자, 탄소수가 건 40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리코펜은 토마토가 만드는 항암물질입니다. 항산화물질입니다. 여기 유테인은 메밀이 만드는 항산화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베타카로틴은 고구마라든지 호박, 당근이 만드는 겁니다. 자, 식물마다 베타카로틴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만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 강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노란색 호박 고구마에 있는 베타카로틴을 많이 만들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합성을 좋게 할 것이고 잘 자라게 할 것이고 베타카로틴을 많이 만드는 고구마는 우리 건강에 좋다 이거죠. 특히 베타카로틴은 그 비타민 A의 전분 물질로서 암, 당뇨에도 좋고요. 특히 눈, 개발도상 국가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해가지고 어릴 때 눈에 치명적인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그런 맥락에서 식량뿐만 아니라 영양 문제에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 고구마의 오렌지 유전자를 분리했는데요. 카로틴의 축적에도 관계되고 환경 스트레스의 내성에도 관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재내성 농작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오렌지라는 뜻은 즉 오렌지색의 카로틴을 만드는 물질로서 이름 붙여진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노란색 고구마에서 오렌지를 분리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고구마의 흰색, 자색 모든 잎에도 모두 발현합니다. 많이 만듭니다. 이유가 광합성하는 기관이잖아요. 잎은요. 자, 이 오렌지 유전자를 흰색 고구마에, 우리 흰색 고구마 많지 않습니까? 흰색 고구마에 도입을 하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노란색을 만듭니다. 즉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틴을 많이 만들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고구마에는 이 오렌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유전자를 더 많이 증폭시켜 주니까 소위 이제 GM, 현결전환 고구마를 만드니까 47도에도 정상적인 고구마는 시들고 죽지만은 산다 이거죠. 이거 대단한 결과입니다. 이게 2017년 KBS 뉴스 광장에 소개됐는데 이 내용을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가물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이 고구마의 독특한 유전자 때문이라는 사실 분명히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습니다. 다른 작물에도 적용 가능해서 획기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성호 기자입니다. 가문의 폭염주의보가 강남도 잎이 노랗게 타들어갑니다. 2018년은 가물고 더웠습니다. 그때의 기사입니다. 고구마가 제일 저기 제대하기 때문에 가물어도 좀 전쟁적으로 강해가지고 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고구마에 많은 오렌지라는 유전자가 온과 가뭄의 전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유전자를 증폭시켜주면 견디는 능력도 더 강해집니다. 온도를 47도로 유지시켜 사막과 비슷한 환경에서 키우는 고구마입니다. 온도는 일반 고구마, 왼쪽은 오렌지 유전자를 증폭시킨 고구마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반드시 변성이 가게 되는데 그 변성을 막아주는 보호막역할을 하는 균형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또 고구마의 오렌지 유전자를 알팔파라는 꽃과 식물에 이식하면
예, 잘 보셨습니까? 고구마는 가물고 고구마의 오렌지 유전자는 그러니까 고구마에도 약 한 3만 8천 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렌지 유전자를 있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 주니까 높은 고온에도 견디고 가뭄에도 견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오렌지 유전자를 모든 식물은 오렌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처럼 오렌지 유전자를 콩과 식물 알팔파에 도입을 하니까 생장도 좋고 가뭄과 고염분에도 견딘다는 거 저희들이 밝혔고요. 고구마의 오렌지 유전자를 감자야 그리고 옥수수에 결과는 저희 유전자를 베트남 연구자들이 이거 발표한 거고요. 최근에는 고구마의 오렌지 유전자를 흰색 배어에 도입을 하니까 생장도 좋고 색깔이 바뀌지는 즉 황금, 노란색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어서 지금 국내 연구팀과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어떻게 가정에서 보관하고 먹을 것인가, 제대로 먹을 것인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가을에 수확해서 1년 동안 13도, 15도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연중 마트에 제공하니까 우리는 필요한 만큼 일주일, 2주일 정도 분량만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낭비가 없어요. 그냥 욕심을 내가지고 만장을 확보해 놓으면 추위에 약하니까 상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싹이 납니다. 물론 고구마는 싹이 나도 독성이 없습니다. 콩나물처럼. 고구마 잎차기도 먹잖아요.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분 좋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건강한 고구마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구마의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고구마는 재배 동안에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유기농이니까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생으로 드시면 좋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는 조금 이빨에 무리가 가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삶아서 드시라도 아마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구마하고 궁합이 좋은 식품은 발효식품, 김치라든지 사과 껍질, 사과도 껍질 중요합니다. 씻어서 껍질에 팩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껍질 사과 한 반 개 정도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면은 굉장히 껍질에 대한 저항도 적고 어린이든 나이 드신 분도 먹기 좋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 우유의 단백질, 지방, 그리고 고구마의 식이섬유, 각종 항산화 성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더 이상 간식으로 보기보다는 최고의 식사가 되는 건강식품으로 생각됩니다. 또 고구마만 드시기 힘들면은 쌀하고 같이 잡곡과 같이 하는 고구마 밥을 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몸에 좋다 하니 고구마로 만든 당면, 잡채 이건 고구마에 좋은 성분이 다 배제된 고구마 전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구마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혈당이 높아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드시면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유시화 시인은 대단한 뛰어난 시인인데
이분도 60년대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보릿고개 때 아마 고구마를 질리도록 드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고구마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고구마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시가 있습니다. 한 2페이지 되는 시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구마여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데도 너만 내 곁에 있는다면 희망은 나의 것이라고 굉장히 좋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또 저희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가 협력해서 고구마 기반 글로벌 식량자원 및 바이오소재 생산 기술에 관계되는 스터디를 한 2년간 했습니다. 자, 고구마를 경제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면,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식량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전분 또는 당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화학 바이오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 스터디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척박한 땅에 잘 심고 생산할 것인가 라는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중국 내몽고 자치주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큰 사막입니다. 7대 사막의 하나인 쿠브치 사막이죠. 이 일원에, 이건 알파바바치지만 이 일원에 고구마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 농업과학 고구마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한국의 기업하고 또 한중 미르숲 그 내몽고에 나무를 심는 단체와 협력해서 2018년에는 300탈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런 땅에도 고구마 잘 자라는 걸 확인했었고요. 또 고구마를 거의 심은 적이 없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부, 알마티, 스물겐테 이런 지역에 고구마를 저희들이 2013년 카자흐스탄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심어보니 꽤 잘 자랍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덜 잘 자랍니다. 고구마 재배의 기본 조건은 추위에 약합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위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병충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철에 낮에 온도가 높습니다. 광합성을 하고 밤이 되면 바깥은 춥고 땅속은 따뜻합니다. 낮에 광합성했던 전분 탄소 동화 산물이 지하로 내려가서 뿌리가 비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존 생각은 다르죠. 서리가 내려져서 4개월 이상이면 위도가 높을수록 고구마 수량이 많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덕분에 재배지역은 더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구마가 중국 내몽고 사막 그 옆 위도인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충분히 재배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시험 결과로서 밝힌 거고요. 아마 멀지 않아 국내 기업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고구마를 대규모 재배한다면은 해당 국가도 좋고 우리도 좋은, 즉 사막을 고구마 재배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살리고 지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환경일보가 25주년 기획 특집으로 2018년 봄에 저와 같이 내몽고 사막아지아 카자흐스탄 지역 다니면서 특집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입니다. 점 하나가 1000헥타르 고구마 심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남쪽이죠. 중남미죠. 보시면은 이 지역이 내몽고, 카자흐스탄, 유럽, 이쪽 미국의 북부 지역이 고구마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고구마가 거의 없죠. 이제 미국, 유럽에서도 고구마가 다른 어떤 작물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리면서 이제 소비자가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헥타르는 5톤입니다. 바이러스 등 병충해가 많고 그 다음에 적정 재배 기술이 아니겠죠. 동남아시아는 10톤입니다. 한중일은 20톤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이쪽은요, 제대로만 재배하면은 30톤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북한도 당연히 좋죠. 일거면 북한, 중국 서북부 지방, 내몽고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남부,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준 터키 이런 나라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지역에 고구마를 대량 재배하면은 뭐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고구마 북방 로드를 현재 해당 국가와 협력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중일은 전 세계 고구마 연구자의 한 70 내지 80%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2년마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한중일 고구마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협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12년 제주도에서 한중일 워크숍을 할 때 제가 제안해서 지속 가능한 고구마 협력, 한중일은 환경, 식량, 에너지 보건 관점에서는 한 배에 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구마 협력 연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중일 고구마 연구 협의를 만들고 고구마의 유전체 완전 해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서 조만간 고구마의 유전체 해독이 이제 끝나면은 고구마 유전체 해독을 기반으로 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의 척박한 땅에 고구마를 가지고 세 나라 환경, 식량, 에너지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고구마는 이런 거의 뭐 식물이 자라기 힘든 이런 황폐한 땅, 사막화 지역, 고염분 지역, 오염된 토양에 고구마뿐 아니라 고구마가 줍니다. 거기에 알팔파라는 콩가식물 질소 고정을 합니다. 고구마와 윤작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해서 이런 지역을 고구마 밭으로 만든다면은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고 식량, 사료, 에너지, 고부와 같이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이런 그 조건이 나쁜 땅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 여기서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과 아마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조금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70 중반입니다. 2, 3년 전 KBS 맹경만리에 2회 연속 출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나이 한 50 전후에 90년부터 91년 사이에 22개월간 52개국을 오토바이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전후 98년 12월부터 2002년 1일까지 3년간 116개국을 승용차로 세상을 여행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오토바이로 승용차로 가장 많이 갔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여행하면서 쓴 책이 번역서가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 얘기를 담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자가 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직업의 기준은 없다. 아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세를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유행 따라가다 보면은 직업을 몇 번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평생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평생을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운명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스펙은 많은데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은 망설이지 않고
21세기는 농업, 식량이 중요하다. 고민한다면 농업에 챌린지하라. 그리고 이분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중국어를 가르쳐라. 200년 전이라면 영국 런던 중심의 사회였다 이거죠. 100년 전이라면 뉴욕 중심의 사회다 이거죠. 지금은 북경상해 중심의 중국 세상이다 이거죠. 중국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이분 최근 국내 언론지하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우수한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창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지지 못하다 이거죠. 젊은 사람이.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형요, 코로나 사태에 자영업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데 공무원 대기업은 월급이 나오고 안전하다 이거죠. 이게 자칫 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무원 열풍, 대기업 열풍을 일으키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힘듭니다. 짐 로즈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코로나 식량위기에 대응하려면 농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다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보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아마 크레타 쿤베라 아마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질 거예요. 지금 17 고등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타임지, BBC, 포노스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유망한 지도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뉴욕에 있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스웨덴 고등학생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쉽게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기후변화를 나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학생이 대단합니다. 보트를 타고 뉴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어른들을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심금을 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레타 쿤베라를 치시면요, 한국어로 번역된 자막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책임지는 젊은 세대들은 뜻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부모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세상에 기하라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하고 싶은 분야에 책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듣고 자기가 기술을, 지식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지금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 봅니다. 보고 싶은 건 봅니다. 심지어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보고 싶으면 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신문의 한 부의 분량은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신문에는 그 당시에 국내에 중요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스포츠 다 보여주잖아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칼럼을 쓰고 논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 한두 편씩만 읽으면
논술 공부 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펙 쌓는데 노력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고 또 책이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문을 꼭 봐줍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이란 말이 있죠. 또는 방생이란 말이 있죠. 방생은요, 불쌍한 생명을 아무 때값 없이 낳아주는 겁니다. 중국어로 방심은 비콤포트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 방학이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위해서 딱딱하게 공부하는 것을 정말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심신을 단련하고 여행을 하고 책을 보고 정말 부족한 게 있으면 잠시 학원 다닐 수 있지만은 방학 때 학교보다 더 많이 학원 중심 공부해서는 자기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중국을 알면 좋죠. 이 방학의 뜻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 식량, 환경, 에너지, 농업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하여튼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자기 분야에 많은 멘토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첫 번째가 송무백열입니다.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옆에 있는 잣나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고구마가 잘 되고 배도 잘 되고 중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송무백열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자,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듯한 유행에서 끝납니다. 자기가 정했으면 끝장보라 이거죠. 지속 가능. 그래서 유엔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정하기, 이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끝을 보자는 거. 그래서 청초어람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청출어람 해야 되고요. 전화위복은 살다 보면은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요, 그 얼음 헤쳐나갑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소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합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 그 자체입니다. 전쟁도 과학기술이랍니다. 무역도 과학기술이랍니다. 즉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중일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중국, 일본은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나라도 크고 국력도 강합니다. 내가 생각한 걸 그 나라에서 중국, 일본 사람들이 늦게 시작하더라도 먼저 결과 내고 논문 쓰고 특허 내면은 과학계에서는 2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되고요.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해도 덜 피곤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솔선수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금 유엔이라는 지금 지구가 당면한 큰 문제, 코로나 사태로 봐서 이제 어느 지역,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그런 지구촌의 문제를 유엔의 가장 덕을 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를 위해서 하여튼 멋지게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와 그리고 뭐 다른 식물, 다른 기술 다 중요합니다. 저처럼 남들이 보지 못했던 고구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 뭐 조금 큰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다 반드시 과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든 어떤 분야든 직업에 귀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택한 분야를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한 점이 더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24시간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